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네. 네, 금과 은, 구리, 이런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시간. 네. 우리 스테이커스의 조규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겠지.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뭐 이렇게 약 올리고 있어요. 약 올린 게 아니라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네. 저 양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때도 네. 금보다도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은을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네. 은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거의 104%,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랐다고 올해만?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만요. 그 은이? 네, 은이 그 정도 올랐고 금은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은이 많이 올랐네 진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예정이에요. 그럼 국제 은값은 사상 최고가예요? 네, 맞습니다. 국제 은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한 59불을 찍었다가 지금 57불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도 이런 은값의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실물이 별로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이유가 뭐였었죠? 은이 그다음? 별로 없어. 네,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슈가 은값을 폭발하게 만드는데 큰 기폭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한 4,000불 이하로 조정받았다가 지금 4,200불로 올라왔는데 그 기간에 갑자기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금, 구리, 그다음에 은이 셋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런 트리플 랠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독 구리와 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는 첫 번째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은 수요가 많아요? 네, 은이 구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전기 쪽에서 많이 떠오르잖아요. 전열성, 전열성. 네, 마찬가지로 은도 이제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은이에요. 구리가 아니라. 네. 근데 그래요? 예, 구리가 좀 싸니까 이제 구리를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AI가 워낙에 붐이 되면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또 은에 대한 수요도 몰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이제 군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구리도 많이 올랐고 은도 많이 오르는데 문제는 은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은 더욱더 타이트해지는데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전망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은의 상승세가 무섭다. 은 공급은 왜 줄어요? 은의 공급은 우리가 은을 어떻게 캐는지를 이해하면은 금방 이제 네.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은을 은광에서 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은은 은광에서 캔다라기보단 그냥 금광에서 금을 캘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은입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금 가격이 지금이야 나 좀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받지. 사실 2015년 그 부근만 하더라도 2010년대부터 거의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광 기업들이 채산성도 많이 안 좋아지고 지금 남은 금도 얼마 없거든요, 지구상에. 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년도 안 남았어요, 고갈까지. 그렇다 보니까 채산성 있는 금광도 별로 없는데 이제 금 가격은 하락세니까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도 비슷하고 이제 원자재류가 다 비슷하긴 한데 금은 특히나 더 이 채굴이 돼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에 대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은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은 또한 매장량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물이 없는 게 맞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그 코맥스에서 이제 12월에 계약이 한 7,000 계약이 좀 넘습니다. 7,300 계약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실물 인도 요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네. 한다면 코맥스 전체 재고의 절반 이상이 이제 실물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은의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특히 11월 달에 인도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만기일은 12월이니까 12월에 인도 요청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세계적으로 상하이 금거래소도 지금 10년 만에 은 재고가 최저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 실물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럼 거기에 가수효도 붙겠네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의 가수효도 굉장히 많이 붙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신데 특히 뭐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투자자들보다도 정작 진짜 은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 기업이라던가 네, 그런 기업들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은부터 쟁이자라는 수요가 이제 더 붙을 가능성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 네. 계속해서 그러면 좋으시겠소? 일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금 얘기, 지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금 얘기 했잖아요. 오늘은 사셨을 줄 알았는데 난 좀 내리면 살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상승세에 있는 자산은 네.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시간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금하고 은을 보통 이제 네. 뭐 우리처럼 그냥 별거 없는 투자자들은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금이니까 금 하나 사야지 하는데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비교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냐하면 금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은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은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골드 투 실버 레이시오라고 해서 금 가격하고 은 가격을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은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라면서요. 네, 최근에 근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금은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드 실버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역사적인 평균치는 항상 1대10 정도가 됐어요. 1대10. 네, 그러니까 금이랑 은이 한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적당했다. 네. 지금 몇 배예요? 지금 거의 한 7, 80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80배? 네, 7, 80배 정도. 그 은이 너무 싼 거네. 네, 너무 싼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왜 역사적으로 10배 수준이었을까? 근데 그 역사적이라는 게 단기간도 아니고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10배 수준에 항상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실제로 금의 양과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과 은의 양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1대10 정도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요? 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금화를 돈으로 쓰고 은화를 돈으로 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은이 좀 더 많이 이제 가치가 이제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유독 요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요즘 화폐, 이제 특히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물 자산들이 다시 이제 가격이 재평가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 자산으로 뽑히는 게 바로 금이죠. 금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실 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되게 순식간일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물론 이 70배, 80배가 정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은은 기본적으로 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네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의 측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상이 아니고 다시 이게 사람들의 잠깐 군중 심리로 인해서 어떤 은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된 게 된 것이라면 이게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다. 사실 1970년대도 금은 돈이었지만 은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금 가격이 재평가될 때 은도 그 금은비가 다시 한 1대15 정도로 재평가되면서 은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올랐다. 만약에 1대15, 1대10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한 5-6배 이상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 가격이 한 70배 정도 되는군요. 네, 금 가격의 70배. 요건 역사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은을 사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찾는 분들 중에 되게 큰 손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큰 손인 분들 중에서도 유독 은을 엄청 많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집에만 지금 은이 한 16톤이 좀 넘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자들은 은 산다 그러더라고요. 16톤? 네, 16톤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올해 한 초에 한 6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4톤의 은을 자기가 사야겠다, 더 사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4톤이면 금액으로 얼추 어느 정도? 그때 당시 한 60억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4톤을 어떻게 사요, 근데? 4톤을 창고까지 이제 있으신가 뭐 보통은 보네요. 수입해 오죠. 예, 수입해 오면 이제 고객님 집 갖다 드리는데 이제 둘 때가 마땅치 않으시니까 열심히 이제 장소를 마련해 두셔서 아무튼 그렇게 사시고 10월에 갑자기 폭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고 나서 11월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 요청은 12월에 나와야 되는데 11월에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네. 다양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제 1.5톤을 더 추가해야겠다라고 하시고 갑자기 사상 최고치에 돌파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요즘 들어서 보면 그래도 일반인 분들은 금값이 좀 내렸으니까 금을 좀 사시거든요. 네. 근데 큰 손분들은 확실히 은을 좀 많이 찾으세요. 그것도 좀 많은 양을 진짜 많이 찾으세요. 은은 이렇게 은도 녹은 안 쓸어요? 은은 변색은 됩니다. 변색은 되는데 네. 그게 뭐 지우면 쉽게 지워지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금이랑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그럼 1톤이 집에 있어. 그럼 그 1톤을 나중에 팔 때는 네. 그거 이렇게 네. 짊어지고 가서 보통은 저희가 가서 이제 네, 하죠. 네. 아 그래요? 네. 그 큰손 고객님이 직접 들고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나 그리고 뭐 직원 10명 써고 그렇게 막 예, 뭐 이렇게 으쌰으쌰 가는 줄 알았지. 근데 네. 저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은을 그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네. 도대체 왜 은인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했지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잘 네.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왜 일단 은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금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은이 더 많이 오른다.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은이 금보다 한 7, 80배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핵심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얹어서 왜 유독 큰 손이 더 은을 많이 살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금이랑 은 둘 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 금은 만약에 특별한 순간 어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그때는 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예요. 네. 예를 들면 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막 치솟고 하니까 이제 비싸게 좀 금을 팔면서 어떤 내가 급하게 필요한 이제 돈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은은 경제 위기가 온다던가 그런 특정 시점에는 막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일반인 분들이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은을 투자한다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 변수에 내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사실 뭐 16톤 가진 회장님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뭐 굳이 은을 팔 정도로 돈이 급한 일이 생기시진 않을 거잖아요. 예,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큰 손분들이 더욱더 은을 많이 근데 은도 뭐 무슨 ETF니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소에 파는 게. 네. 근데 굳이 그 실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실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 실물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올해 10월이나 올해 2월에 막 김치 프리미엄 되게 맞아요. 많이 네. 붙었던 거 기억하시죠? 실제 금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금 가격이 엄청 올랐었죠. 네, 금이 맞습니다. 없는데 금 찾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ETF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네. 올해 뭐 100% 정도 수익인데 은을 실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치솟는 기간에는 뭐 140%, 심하면 막 180% 정도의 수익을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은이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공급이 갑자기 엄청나게 타이트해지면서 네. 그냥 아무리 웃돈을 준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올해 2월이나 10월이 그랬는데 심지어 거래소들도 그 은이 없으니까 맨날 하는 게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은 팔 거 없냐고 은수저라도 팔 거 없냐고 이렇게 전화하는 게 이를 정도로 진짜 수요가 몰리면은 아무리 웃돈을 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팔거든요. 네. 매물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실물 살 때 부가세 10% 아깝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없는 시기에 이제 은을 사놓으면 이제 특히 그것도 실물로 사면 나중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은이라는 게 이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옛날에 LME 2022년에 LME 때 니켈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물 시장이 약간 붕괴하게 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좀 큰 범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리스크 질 바에야 내가 조금 불편해도 실물로 갖고 있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은도 그러면 뭐 실버 바 형태예요? 아니면 뭐가 이렇게 뭐 좀 금이랑 좀 달라요? 일단 세 가지 그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실버 바 형태입니다. 네, 실버 바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고, 근데 큰 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버 바로 이렇게 막 100개, 200개 쌓아놓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은도
실버바를 만들 때 공인비가 들잖아요. 네. 이런 거조차 아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레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듈. 네, 그레듈은 우리가 실버바를 만들거나 아니면 네. 은 주얼리를 만들거나 할 때 그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공되기 이전의 상태. 조각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 구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 10kg 단위로 나오고 그게 LS에서 나오고 고리아연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 원재료 자체를 사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지 전 세계적으로는 실버 코인이 가장 코인이요? 네, 맞습니다. 동전? 네, 맞습니다. 동전인데 미국 그러니까 각국의 조폐국에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이글 실버 코인,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메이플, 호주, 영국 각국의 조폐국에서 이제 그 액면가를 가지고 발행하는 그런 은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거래량이 높고 이제 선호도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당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이거 네. 많이 보관하기가 어렵죠. 16톤을 실버 코인으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냥 적당한 그레듈? 양을 많이 보관하시고 크게 보관할-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네. 보관할 때는 바나 그레듈이 제일 좋긴 하겠네. 맞습니다. 쌓아놓기는. 야, 16톤이면 도대체. 와, 그 양반도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이제 그 금, 은 거의 최고가 특히 이제 은 가격은 뭐 상한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긴 어렵고 그냥 금 가격의 몇 배, 몇 분의 1 요 정도로 이제 따지는 게 더 현명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은 가격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은 역시 금 가격과 함께 은 가격도 계속 상승 몇 년 동안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내년에도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여전히 돈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특히 금리 인하 이슈까지 여기다 겹쳤는데 요즘에 금리 인하를 그 시장에선 되게 다르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금리 인하가 통화 정책의 끝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겪고 2020년 겪으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이벤트는 이거 단순히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건 QE가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미국은 여전히 돈을 많이 풀겠지만 근데 그 미국이 풀 때 국채를 사줄 만한 국가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서 그게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달러 약세를 일으킬 테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리. 네. 구리도 짧게 한번 좀 여쭤봐야 되는데 구리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산업용 워낙 이제 전기 뭐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워낙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구리의 수요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도 거의 최고치로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리도 특히 공급적인 부분이 되게 타이트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재고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꽤 넉넉한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당장 빠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은보다 구리가 훨씬 그럼요.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구리에 대한 상승세가 되게 무서운 게 사실이다. 금보다 은이 변동성이 크고 네. 은보다 구리가 또 변동성이 더 커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요? 또 알루미늄 올라가요. 아, 그렇게 가면 네. 은, 구리, 알루미늄 이 순서예요. 순서가 또 있어. 왜냐면 그 알루미늄을 구리가 너무 비싸질 때 좀 약간 대체재로 쓰긴 해요. 뭐 전기 전도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요?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좀 그렇게 사용하긴 합니다. 네. 아휴, 그좀 안 뭐야? 오르는 게 없네. 투자 방법은 네, 맞아. 투자 방법. 금, 은, 구리 정도까지만 하죠. 뭐 알루미늄 그거 안 살래. 빼고, 네. 알루미늄은 그냥 저는 은 투자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은 투자하시는 분들. 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나 너무 부담스럽다 실물 막 이렇게 100kg씩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ETF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TF 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도 있고 은 ETF가 네, 있어요. 은 ETF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ETF들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저는 추천드리는 건 사실 실물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물로 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낮을 때 사나야 네. 낮을 때 사나야 정작 은에 대한 수요가 크게 터질 때 그때 이제 프리미엄의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면 김치 프리미엄이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거든요. 왜냐면 내가 관심을 가졌다는 건 이미 그때는 많이 늦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은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 김치 프리미엄을 오히려 투자자가 역이용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지금 거의 1% 미만 그래요? 수준입니다. 네, 이럴 때는 실물도 좋고 아니면 KRX 금시장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는 실물은 좀 힘듭니다. 실물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구리 실물은 집에 많아. 우리 집에 저 전선 많아 가지가. 아 여기도 있고 뭐 있어요. 네. 그래서 구리는 아, 그냥 은- ETF 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이 조금 아쉽다. 은 현물도 있었으면 저는 현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 예전에 투자할 때 저도 금 꽤 오래 현물이라는 건 실물 말고 현물. 그쵸, 그냥 KRX에 있는 KRX에 있는 금 현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제가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집에다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은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은 그래듈은 네. 어디다 담아 팔아요?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박스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비닐에 이제 그 그래듈들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그래요? 그 포장 자체도 되게 투박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재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투자자들이 야 이거다 이거다 실버바보다 더 싸다니 이거다 이제 요즘은 이렇게 돼서 투자용으로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공임이 없으니까 1kg 하나 뭐 얼마에? 요즘 그러니까 10kg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요즘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kg면 350만 원. 네네 맞습니다. 그래듈. 네네. 350은 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러 갈까? 정프로님 집에 놀러 갔는데 막 은굿을 굴러다니고 있고 막 이런.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겠다. 바 형태는 좀 안 잃어버릴 것 아 같은데.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잘 그 네. 뭐지 박스에다 잘 담아서 예쁘게 또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쌓아두면 되십니다. 아 그래요. 은굿을 트리를 만드시는 거 어때요? 아, 이제 그 크리스마스니까. 16톤 있는 분은 그거 저 아파트 안 살죠? 아파트 사시는데 거기다 16톤은 못 놓을 것 같은데. 네, 거기 다는 못 넣어요. 거기에 또 한 뭐 1, 2톤 정도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창고를 여러 개 다른데. 나누셔서 네, 그렇게 이제 보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금, 은, 구리 됐죠? 어떻게 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번에 진짜 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안 듣고 있는데.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네. 앞으로 금이라는 사이클이 되게 길고 추세가 분명하다 보니까 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지는 마시고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 관심을 갖기에는 늦지 않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쯤 네.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은 참 제가 시간을 좀 정말 뼈 맞았습니다. 그러네. 언제 싸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네.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커스의 조기원 대표님이었고요. 네. 자, 저희 위즈덤 칼리지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마감입니다. 네, 오늘 마감입니다. 얼리버드 마감이죠. 얼리버드 네. 마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비싼 가격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까지 꼭 위즈덤 칼리지 2026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금 네. 인상돼요. 네. 맞습니다. 하하. 그리고 저 오늘 제가 그 밥보다 투자하나 100회 네. 특집 오프라인 세미나가 이게 전성 매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혹시 오시는 분들 네. 12월 11일이니까 내일이구나, 내일. 그죠? 네 그렇죠. 네. 밥보다 투자하나 거기 다 매진은 됐는데 보고 꼭 오시라고 네. 내일 까먹지 말고 오시라고 네.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예. 빈센트님 나오실 거고 이선엽 이선엽님. 대표님 나오실 거고 네.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거 자꾸 잘 오셔야 저희도 계속 더하지. 맞아요. 이제 뭐 무료로 한다고 노쇼하고 이러면 우리 섭섭해요. 네, 그래서 진짜 다음부터는 돈 받습니다. 네, 그렇게 자, 꼭 많이 필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뵐까요? 네, 제가 내일 출장을 가서 내일 권 팀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어디 가요? 울산 갑니다. 중공업 다시 한번 가면 조선소 다시 한번 가봐야죠. 좋겠다, 좋겠어. 엄청 빡센 일정입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는 내일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